인기님은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지금은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상승, 하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주로 단기 매매 대상 종목은 코스닥 지수와 연관이 많아요. 일반적인 한국 주식은 코스피 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들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에 그래서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장이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조심히 매매하는 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이 책에서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 여기 파트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어보고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. 지금 갖고 계신 책에서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궁금한 거는 처음부터 단기 매매를 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전 처음에 장기 투자로 시작을 했고 단타하면 그냥 무조건 잃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단타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처음 제가 단기 매매는 2017년에 시작했었는데 대략 2020년 이쯤부터 단기 매매에 더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단타를 하려고 들어가야 되겠다. 처음에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매매를 하다 보니까 단타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종목을 처음으로 딱 단타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7년에 대북주랑 바이오주 이런 게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대북주로는 뭐 현대건설,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거 좀 매매했었던 것 같고 바이오주로는 신라젠,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 이런 거 매매했었던 것 같습니다. 책에서 보면은 단기 투자가 좋은 이유 첫 번째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단기 투자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단타 하면은 다들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. 주식은 언제든지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팔기만 해도 떨어지는 게 주식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되게 리스크가 높은 상품인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보고 있다가 잠시 주식이 확실하게 좀 올라갈 만한 확률이 높은 상황에만 잠시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리스크에 오히려 덜 노출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점이 리스크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책을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가 적다 부분을 써주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조금 본인이 가장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꼭 사람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단타를 생각하면은 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투자금을 적게 시작하면은 별로 위험하지가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정말 단타는 100만 원으로만 시작해도 충분해요. 그런데 단타를 할 때 돈이 커질수록 매매를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. 이게 한 번에 체결을 시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넣는 주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버리면 그래서 단타는 돈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.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돈이 적은 게 훨씬 유리한데 돈이 커져버리면은 조금만 오르고 내려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단타는 매매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해요.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여러 번 매매를 반복해 보시면서 방향이 맞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조금씩 수익이 쌓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제 점점 100만 원에서 시드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없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인기님은 처음에 얼마로 단기 매매를 시작하셨어요? 저는 처음에 아까 100만 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당시 주식을 한 지 꽤 된 시점이어서 100만 원은 아니었고 대략 500만 원?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왜 500만 원으로 정하셨는지 궁금해요. 처음에는 제가 단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
그냥 장기 투자라는 존중이 좀 남아있는 거 가지고 조금 해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소액을 정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요. 일단 날려도 전혀 상관없는 돈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이 돈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정도의 금액이면은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일단 매매를 할 수가 있고, 이게 단타가 나랑 정말 성향도 안 맞고 안 맞는 거면은 이거를 그냥 뭐 날리고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해버리면은 잘하기도 쉽지가 않고,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손실 보는 것도 커지기 때문에 좀 날려도 전혀 지장이 안 갈 만한 적은 돈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, 그래서 이 금액이 넘어가면은 단기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금액대가 혹시 있으실까요? 그거는 좀 종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,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사면 5억 이 정도도 사긴 하는데,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100억까지도 사고 이러신 분들이 있긴 해서, 진짜 정말 실력도 많이 늘고 매매 그릇도 커진다면 그 정도까지도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, 이게 또 커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드를 높이는 거는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시드에서 꾸준히 계속 수익이 나는 상황에 높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단기 매매의 매력 중 하나로서 이제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네. 임기님은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지금은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상승, 하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주로 단기 매매 대상 종목은 코스닥 지수와 연관이 많아요. 일반적인 한국 주식은 코스피 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긴 하는데,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들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스닥 지수에 21선이 있어요. 그래서 21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고, 21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장이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조심히 매매하는 편입니다. 상승장에서의 단기 매매 전략이랑 하락장에서의 단기 매매 전략은 따로 있을까요? 일단 처음 아까 매매하는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, 상승장에는 아무래도 더 좀 올라가기가 쉽거든요, 종목들이.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좀 더 사람들 심리도 좋고 물려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쉽게 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락장일 때랑 비교해서 기본 매매하는 시드도 조금 더 높아도 괜찮고, 대신에 하락장에는 좀 시드를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매매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,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좀 돌파나 이럴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, 하락장에서는 좀 그래도 더 보수적으로, 그러니까 못 사더라도 조금 더 안전할 때 산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도하는 경우에도 상승장에는 종목만 괜찮으면은 항상 매도할 때는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하는데, 팔 때도 좀 상승장에서는 저항선에서 그래도 뭐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도 좋고, 또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일부를 저는 매도를 하는 편인데, 상승장에서는 그래도 좀 적게 매도를 하는 편이고, 하락장에서는 저항선이 오면은 조금 더 많이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상승장, 하락장 또 다른 점이, 상승장에서는 종목만 괜찮으면은 가능하면 오버나잇을 하려고 저는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괜찮은 흐름만 잘 보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오버나잇도 고려하는 편이고, 하락장에는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 날에 또 오버나잇 판에 많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오버나잇을 안 하려고 하고, 그리고 만약에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장에서는 가능하면 좀 상한가도 먹고 다음날 갭 뜨는 것도 노리는데, 하락장에서는 가능하면 그냥 상한가 근처에 대부분 좀 정리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럼 최근에 겪으셨던 상승장이 지금 말고 언제 있으셨어요? 상승장이 2023년이죠. 작년에 되게 장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2차전지 종목 위주로 좀 크게 상승해서, 코스닥 시장에 2차전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잖아요. 그래서 작년에 코스닥 지수 위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작년에는 좀 강한 상승장이어서 되게 단기 매매하기는 좋은 시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에는 코스닥보다는 좀 코스피가 강한 경향이 컸었거든요.
최근 몇 달간은 좀 저PBR 관련주나 이런 게 많이 오르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작년보다는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있는 거를 보고 앞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2023년 상승장에서 단기 투자로 가장 좋은 수익을 얻었던 기업은 어디였었나요? 저는 2차전지 종목들로 대부분 작년에 수익을 냈는데요. 제일 많이 낸 종목이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일 텐데 이 종목은 한 번 사서 그냥 계속 수익을 냈다기보다는 올라가는 과정에 중간중간 매매해서 계속 좀 수익을 발라먹는 것처럼 해서 꾸준히 수익을 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이게 최고점 150만 원 정도,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찍고 떨어졌잖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제 매매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매매를 지금까지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궁금한 게 반대로 과거에 하락장에서 좋은 수익률을 얻었던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. 하락장이 최근 좀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2022년이 하락장이었는데 2022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좀 떨어졌어요. 그런데 하락장에도 오르는 종목이 있거든요, 분명. 하락장에도 좀 테마는 항상 있기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은 항상 좀 시장을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야 될 종목, 그러니까 공략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좀 장이 좋든 안 좋든 어떤 테마는 항상 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. 코로나19 때 완전 급락을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도 코로나 관련주는 되게 많이 올랐죠. 그런 것처럼 하락 이후에 관련된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좀 이슈가 되는 그래도 종목이나 섹터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좀 매매할 종목이 분명히 나옵니다.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슈로 장이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때는 금리 인상 관련주로 좀 중소형주 중에 제주은행 이런 것도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2022년에도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관련주가 많이 올랐었거든요.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이 2022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그런 종목이 항상 좀 주도 테마를 이뤘을 때가 많아서 그런 종목도 매매했고 그리고 또 2022년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하락장이어도 또 테마만 잘 형성이 돼준다면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상승장일 때보다는 금액도 좀 줄이고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. 인기님, 돌파 매매 안 하시나요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돌파 매매는 주로 언제 하시는지? 돌파 매매는 그럼 실제로 하시는 건가요? 저는 이게 돌파 눌림을 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일봉 차트를 볼 때 항상 돌파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거든요. 일봉은 항상 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던가 어쨌든 좀 돌파하는 자리에 일봉상으로는 접근할 때가 많고 대신에 분봉에서는 돌파에도 물론 사기도 하지만 눌림에서 살 때도 많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긴 흐름으로 본다면은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.